UFC에서 1라운드에만 6경기 연속 KO승을 거두며 최고의 하드펀처로 떠오른 이 선수는 놀랍게도 프란시스 은가누가 아닙니다. 은가누를 종합격투기 선수로 키우고 오랜 시간 함께한 코치 페르난도 로페즈가 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선수가 바로 화이트 은가누다. 그리고 이 언급에 대한 질문을 당사자에게 던집니다. Высказывание, он назвал тебя белым Нгану и ультраопасным бойцом. Тебе вот такое сравнение с Нгану понравилось? Да, я думаю, нет. Разные по стилю. 자신은 은가누와 다르다고 말하는 이 남자. 이제 격투기 팬이라면 화이트 은가누라는 명칭 대신 그의 진짜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7월 UFC 최고의 헤비급 하드펀처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프란시스 은가누와 데릭 루이스의 경기. 하지만 두 선수는 서로의 파워를 심하게 경계했고 졸전 끝에 루이스의 판정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2년 7월 데릭 루이스를 압박하는 파이터는 빠르고 강력한 펀치 연타로 다운시키면서 1라운드 55초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무려 데릭 루이스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낸 이 선수가 바로 1992년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파블로비치. 파블로비치는 5살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6살 때 이미 턱걸이를 15개나 할 수 있었으며 이른 나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하루에 2번씩 운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삶을 살아온 파블로비치에게는 또 다른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던 남자들만의 규칙이었다고 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남자들이 모여서 숲속에서 격투를 벌이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원초적인 길거리 싸움이 아니라 말총으로 만들어진 글러브를 끼고 서로 싸우고 끝난 뒤 악수하며 친해지는 다소 과격하지만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 마을 남자들만의 방식이었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경험으로 인해서 파블로비치는 절대 약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지니게 되었고 오늘날 그를 대표하는 타격도 이런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압도적인 겉모습을 보면 운동도 열심히 했겠지만 신체 조건이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15살이 되기 전만 해도 몸이 왜소한 편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는 레슬링과 핸드볼을 동시에 했고 핸드볼을 더 좋아해서 훈련 캠프까지 참여했으나 그때 자신의 키가 작은 편이라는 이유로 선수로 발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에 상처를 받아서 그날 이후 핸드볼을 포기했던 파블로비치. 하지만 15살이 된 그의 여름 갑자기 폭풍 성장하면서 몸이 커지더니 결국 지금의 체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신체 조건은 UFC 헤비급 선수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데 현재 리치가 가장 긴 선수가 존 존스라면 그 다음으로 긴 선수가 바로 파블로비치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존 존스의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백업 파이터로 나타났으며 그때의 몸 상태 역시 압도적이어서 많은 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몸과는 다르게 그의 겉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침착성입니다. 그의 경기를 보면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모습에서 여타 헤비급 선수와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또한 그는 경기나 훈련 외적인 일상에서도 매우 차분한 모습과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원래 그의 성격은 대체적으로 안절부절하고 급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차분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군입대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수부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그는 18살이라는 나이에 자원하여 입대했고 1년 동안 공수부대 내 정찰 중대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처음으로 종교를 접하고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로 지금껏 매주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생활과 종교적 변화를 통해 얻은 파블로비치의 침착성은 그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 이후 본격적으로 격투기를 배우게 된 파블로비치.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던 그는 군대 전역 이후 더욱더 규율과 규칙을 중시하면서 점차 강한 격투기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코치에 따르면 Сергей парен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й, трудолюбивый, выдержанный, стойкий. Но есть еще много нюансов, над которыми надо работать. Я думаю, в дальнейшем он этого тоже добьется и будет у него все хорошо. У этого парня очень большое желание достичь боль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каких-то целей. 최고의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파블로비치. 그야말로 운동밖에 모르는 그의 모습은 결코 보여주기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그는 한 인터뷰에서 결혼에 관해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Я пока холост, о семье еще пока рано думать. Думаю, через годика 3 буду об этом задумываться. 그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운동과 관련된 사진 혹은 의리를 외칠 것 같은 남자와 찍은 사진이 전부이며 심지어 자신의 선수 생활을 위해서 무조건 하루에 8시간은 자는 루틴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운동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천상 운동선수인 셈이죠. 격투기 선수로서 그 또한 역시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Я ставлю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конечно, высокую, попасть в самый сильный
промоушен смешан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это UFC. Потом в школе я также, когда оканчивал школу, мы там с ребятами виделись, с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я им говорил, посмотрите, время пройдет, и я буду в UFC. 어렸을 때부터 UFC의 DVD를 구입해 볼 정도로 UFC를 좋아했던 그이기에 격투기 최고 무대의 꿈을 품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파블로비치. 그는 데뷔하자마자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5년까지 6번의 경기에서 1라운드 KO라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 경기 시간을 모두 합쳐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단번에 기절시킬 정도로 펀치 한 방의 위력도 엄청나지만 상대가 잠깐이라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펀치 연타로 마무리 지으며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러시아 격투기 무대에서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는데 단 한 번의 패배를 허용하지 않은 채 12승 무패라는 전적을 기록했습니다. 프로 데뷔 후 4년 만에 그는 러시아 헤비급을 대표하는 파이터로 떠올랐고 심지어 그가 예전부터 우상으로 생각하던 동시에 격투기 역사를 통틀어 헤비급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에게 극찬받기도 합니다. За Сергеем я давно слежу, м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ен он. приезжал к нам, прошел сбор здесь, у него замечательные, хорошие данные. 무패의 전적을 기록하던 파블로비치는 2018년 자신이 격투기 선수로서 꿈꾸던 무대인 UFC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대를 받고 UFC 데뷔전을 치르게 된 파블로비치. 하지만 UFC에서의 첫 패배인 동시에 그의 격투기 커리어에서의 첫 패배. 파블로비치는 경기 4일 전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 경기에서 패배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파블로비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종의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1라운드에 상대를 끝내버렸던 극강의 포스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경이로울 정도의 스피드와 파워를 갖춘 펀치를 통해서 상대 선수를 하나 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Ну, как всегда, я говорю, что никогда не планируешь нокаут, готовился на все 3 раунда жесткой войны. 매번 3라운드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파블로비치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는 6번의 경기에서 연달아 1라운드 피니시 승리를 거두었고 이 압도적인 피니시 능력은 당연하게도 프란시스 은가누를 떠올리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블로비치 자신은 은가누와 비교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본인이 은가누 같은 선수가 아니라 파블로비치 본인으로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Бывший тренер Франсис Нганну и тренер Сивила Гана, Фернан Попес, я думаю, ты видел это высказывание, он назвал тебя белым Нганну и ультраопасным бойцом. Тебе вот такое сравнение с Нганну понравилось? Самим собой бы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ак бы, я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конечно, приятно слышать, что тебе что-то хорошее тебе говорят. А так надо быть самим собой. Ты считаешь, что у вас есть что-то общее вот реально в стилистике боя с Нганну? Да, я думаю, нет. Разные по стилю. Скажем так, у него габариты другие, он чуть работает прямолинейней, скажем так. Он знает, что в его кулаках там безумная мощь, и ему только надо попасть, без разницы.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면서 6연속 1라운드 피니시 승리라는 기록까지 세운 파블로비치는 마침내 자신 일생의 목표였던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2023년 11월 본래 존 존스와 스티페 미오치치의 헤비급 타이틀전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경기를 2주 앞두고 존 존스가 부상을 당하자 파블로비치와 아스피날의 잠정 타이틀전이 급하게 성사된 것이죠. Это очень опасный парень. Мы его воспринимаем на все 100%. Тут нет никаких поблажек и так далее. 하지만 그는 민첩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아스피날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커리어 2번째 패배인 동시에 잠정 타이틀전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블로비치는 타이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많은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 최초로 자신의 아들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SNS에서 가족의 흔적을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고 아들은 제법 나이가 있는 편이었기에 그의 팬들은 나름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꽤나 무뚝뚝해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아들에게는 자상해 보이는 파블로비치.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고 타이틀 도전자 전선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상대는 자신과 같은 국적의 친한 친구인 알렉산더 볼코프.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하게 된다면 지금껏 크게 받았던 기대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강하게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전의 파괴력을 되찾으며 다시 한번 일생의 목표인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